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국내 증시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 뭔가 시장이 급변했을 때 이 부분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발동하는 장치가 두 개가 있죠. 서킷 브레이커, 그다음에 사이드카.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나 과열돼서 예를 들어서 급등을 했을 때 발생할 수도 있고 급락을 했을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급락해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슈냐면은 4년 5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 그때는 언제죠? 네, 바로 코로나 당시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했잖아요. 자,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이 엄청난 그런 쇼크가 발생한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일에 이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는지 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실 하락의 원인이 이 경기 침체 우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급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원인은 뭐냐면은 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엔화입니다. 지금 원엔 환율이 살펴보시면은 한 달도 안 돼서 한때는 850원이었거든요. 100원당 850원 정도. 그 정도 거래가 됐었던 엔화가 무려 한 20 며칠 만에 9%나 오릅니다. 거의 지금 940원을 찍을랑 말랑 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IMF 사태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말 일본 엔화 싸서 이번에 휴가철에 일본 가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환전을 미리 해놓지 않았더라면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달러 엔 환율과 나스닥 100 지수 흐름이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급락하기 전까지는 다소 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방향성 거의 비슷했어요. 하지만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그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달러엔 환율과 이 나스닥 100 지수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엔화 강세의 발단이 된 게 무엇이냐? 바로 우에다 총재의 발언입니다. 물론 이전부터 엔화는 강세로 가긴 했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그럼 일본 금리와 미국 금리와의 차이 갭이 좀 줄어들겠네 라고 하면서 엔화가 달러 대비 살짝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하지만 이게 주요 지지선이라고 시장에서 인식되어 있었던 150엔 여기를 바로 이 우에다 총재 발언 때문에 순식간에 뚫어버립니다.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BOJ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을 했다. 여기까지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FOMC 이 이벤트도 살펴보면은 기준금리 인상 동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이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을 바로 파월의 기자회견이죠. 마찬가지예요. 우에다 가지고 BOJ 총재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는 동안 주요 지지선이었던 이 달러엔 152엔마저 뚫고 내려갔다.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 이게 바로 화근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한선을 0.5%에 두지 않는다. 더 올릴 수 있다. 0.75, 1%까지 더 올릴 수 있다. 시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올려도 한 0.5% 정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엔화 강세가 시작이 된 것이죠.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자,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 옛날에도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든지, 즉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다 보니까 금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싸게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싸게 엔화를 빌려서 빌리는데 대출금리 얼마 안 하겠죠. 그래서 금리가 좀 높은 신흥국에 가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매력적인 선진 시장인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든지, 자, 그런 투자가 빈번하게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일본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상방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네. 그럼 금리 확 내리겠네? 즉 미국과 일본의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엔화 약세에 엄청나게 베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손절을 하는 거죠.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그런 세력들이. 그러면서 이 글로벌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사실 이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HBM 같은 거 우리나라 잘 만들죠. 그리고 반도체 레거시 부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보면은 삼성전자도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란 말이죠.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수급 앞에서는 이런 것들은 정말 사소한 이벤트입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일단은 엔화 때문에 손절치게 생겼으니까 지금 신흥국에서 자금이 막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엔케이 트레이드 했던 그런 자금들이. 자, 그래서 이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NK레이 트레이드가 1980년대부터 뭔가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벤트가 터지면서 이 수급을 꼬이게 만들었던 노이즈였습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2000년대와 달리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외환시장에 집중이 됐단 말이죠. 지금 외환시장에서 뭔가 선물 순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계약 정도 있었는데 지난주까지 약 7만 계약이 청산이 됐고요. 이번 주 기준으로 10만 7천 계약 정도가 남았는데, 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엔화가 급등한 나머지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엄청나게 청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면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청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문제는 외환시장에 집중된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실제로 엔화를 빌려서 뭐 미국의 빅테크 주식을 산다든지 신흥국 주식을 산다든지 약간 이런 자금이거든요. 뭐 채권을 산다든지. 근데 여기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2022년도 이후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쇼어링 트렌드, 뭐 세계 블록화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상당히 차별적으로 힘든 데는 힘들고 미국 같은 데는 뭐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이 자산 시장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엄청난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수급 꼬임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놨습니다. 뭐 이게 사실 현실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엔화 순매도 포지션이 대부분 청산이 된다 이번 주에. 그렇다면 다소 좀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PBR 같은 경우에는 지금 0.9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포워드 PR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급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은 밸류에이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뭐냐면은 그냥 차트라든지 기술적인 지지선을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빠지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코스피 지수 주봉입니다. 일단 오늘 엄청나게 시원하게 2600선을 뚫고 지금 2500선 초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 것인가? 일단 1차 지지선이 2400 후반, 2500 극초반, 한 2510, 2400 후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보시면은 과거에 이게 탄탄한 지지선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2022년에 기록했던 최바닥이죠. 한 2200선? 이때까지도 또 밀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너무나 빠르게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빨리 하락을 한 적은 최근 5년간 살펴보면은 코로나 때 말고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고 이번에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는데, 전날에 올려드렸던 경기 침체 우려, 뭐 경기 둔화 우려, 이것만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라든지 엄청나게 블랙스완이 터져야지 사실상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락하는 그런 수준의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 약간 좀 유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1차 지지선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코스피는 한 두 가지의 지지선이 있었는데 코스닥은 하나의 지지선이 존재합니다. 700 초반에서 지금 한 600 중후반, 이때 보시면은 이때도 좀 나름 견고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좀만 더 빠지면 그 지지선에 닿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선 한번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지지되는 흐름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수급적인 그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제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살펴보면은 오늘 중요합니다. ISM 서비스업 PMI 발표되고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종합 PMI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컨센서스 수치가 나와 있는데 S&P 글로벌 PMI 같은 경우에는 55인가 56 정도 되고요. ISM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 51점 몇이에요. 근데 이거에 부합하거나 만약 이거보다 좀 더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인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만 반도체 수출이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었는데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뭐 버블 논란이라든지 경기 침체 논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PPI,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만약에 CPI를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한다? 그럼 오히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정말 그만큼 안 좋구나. 차라리 부합하거나 살짝 높게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투자 센티먼트를 돌리는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21세기 하락장과 경기 침체 여부, 그거를 S&P 500 지수와 이렇게 함께 나타낸 그래프인데, 코로나 리스크, 닷컴 버블, 금융위기, 자, 이런 하락장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거의 60% 빠졌는데, 저는 어제도 이런 하락장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은 2019년 무역 분쟁, 이때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거든요. 자, 그때 정도의 하락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조금 빠진 건 아니에요. S&P 500 기준으로 21%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S&P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을 중심으로 뭔가 시장이 형성됐었기 때문에 아마 빅테크 주식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100 지수, 자, 이런 지수들이 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하면은 많이 좀 빠진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노이즈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엔화가 주범이다. 우메다 총재가 이번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즉 0.5%가 상한선이 아니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그 엔화 숏 포지션을 취했던 헤지펀드들, 이런 헤지펀드들이 빨리 포지션을 성산을 하면서 지금 엔화가 급등하면서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엔화 선물 매도 물량 같은 경우 이번 주에는 대부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환 정책을 썼을 때 일본 엔화가 지금 미친 듯이 하락을 해서 이게 문제여서 살짝 좀 이 부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우에다 총재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반대로 또 엄청나게 치솟는다? 좋지가 않습니다. 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환율이 낮아져도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높아져도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뭔가 변동성이 생기면은 당연히 경제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것들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자산시장 폭락하고 있고, 가뜩이나 경기 침체 우려도 더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민주당이 재선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미국 쪽에서 그런 기대도 좀 해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경제지표, 그 다음에 8월 말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곡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를 사살을 했죠, 이란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이란을 포함한 이 이란과 우호적인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촉즉발의 시기다. 만약에 여기에서 엄청난 전쟁이 터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미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보면은 안개와 같은 시장, 리스크가 정말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장이지만은, 정말 큰 틀에서 보면은 항상 역사는, 증시는 그래왔듯이 이런 변동성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좀 긴 관점에서 오히려 이럴 때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